남북 정상은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고 확고한 평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또 확인했지요.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장철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서 오늘 하루 종일 이 남북 정상 회담이 굉장히 이슈였고 전 세계적으로 아마 가장 큰 뉴스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오늘 하루 종일 보셨을 텐데 김정은 위원장의 첫인상부터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사실 이제 국가 간에도 네. 어떤 의미에서 이제 뭐 국가 이익을 가지고 사실은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도자 간의 신뢰를 형성한다는 것이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사실은 없지 않아 미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선 이번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정상 간의 신뢰를 갖다가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함으로써 형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첫 번째 하나. 두 번째는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뭐 상당히 여유 있고 자신감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다소 뭐 긴장한 모습도 중간중간에 좀 보였지만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 기존의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나 세계적으로 이제 그동안 보여줬던 내부적으로 그 잔인한 독재자라든지 핵과 미사일이 아주 광분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사실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았는데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변신하는데 이제 상당히 어떤 그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정상의 어떤 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고 그것이 앞으로 있을 이 우리 정상회담뿐만 아니고 미북 정상회담 나아가서는 이제 뭐 러시아, 일본을 앞두고 이런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민들에게나 세계에 비친 오늘의 모습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 교수께서는 어떻습니까? 7년 전만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의 어떻게 보면 지도력이 과연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3년 이상 못 갈 거다라고 했는데 뭐 7년 뒤에 이렇게 와서 악수를 하는 모습까지는 상상을 좀 하셨는지.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동안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작년 말까지만 해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느냐 이렇게 운운이 됐던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는 이렇게 한 4개월여 만에 분위기가 급반전돼서 한반도에 새로운 정세가 펼쳐지는 이런 모습을 사실 4개월 전까지는 상상을 쉽게 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 장례식 때 나와서 이제 문상객들 맞으면서 울기도 하고 좀 나약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적도 있고 또 뭐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고모부를 숙청한다든가 아니면 간부들을 심하게 질책한다든가 뭐 이런 좀 광기 어린 모습들도 북한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여줬었는데 오늘 비춰진 모습들은 약간은 그런 지금까지 알려졌던 뭐 은둔의 지도자 혹은 뭐 리틀 로켓맨 이런 수식어들을 좀 벗어버릴 수 있도록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제 분단 경계선을 한번 좌우로 넘어갔다 나왔다 하는 모습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준비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도 있고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도보다리를 건너서 20분간 이야기를 할 때도 굉장히 진지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가 좀 오갔을까 좀 궁금해요. 뭐 발표는 안 됐지만. 저도 사실은 이제 오전에 이렇게 그런 얘기가 이제 도보다리를 산책한다라고 했을 때 뭐 불과 도보다리가 거리로 봤을 때 몇 분 정도 뭐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정도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그 코너에 아주 이 의자를 만들어 놓고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그 대화의 장이 사실은 그 군사 분계선 푯말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DMZ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징성 있는 장소에서 남북에 대치하고 있는 지도자가 아주 대화를 하는 그 장면이 상당히 세계의 눈으로 보일 때도 뭐라 그럴까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의 오늘을 갖다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그 상황을 제가 마침 이제 TV를 보고 있다가 네. CNN과 그 외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싶어서 한번 화면을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그 CNN의 그 아남푸어 그 이제 앵커라든지 BBC라든지 그때가 전부 거기를 맞춰가지고 네. 지금 그 남북의 지도자가 바로 DMZ 현장에서 뭔가 아주 그 깊숙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하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 뭐 두 분이 그렇게 사적으로 얘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뭐 바람직하죠. 바람직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것보다도 이제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단지 이제 그런 장소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어떤 그 업무나 이런 것은 뭐 조금 더 진도가 나갈 수도 있지만은 왜냐하면은 그것은 두 사람이 나눈 얘기이기 때문에 예. 서로가 틀릴 수가 있으면 나중에 끝나고 났을 때 지금은 보기가 좋지만은 이제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어떤 그 중요한 어떤 이런 얘기는 공식적으로 수행원을 두고 네. 이렇게 나누고 그것이 기록에 남는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바람직하죠. 바람직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신뢰관계 구축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못다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막 이런 것들은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더 생각합니다. 알아가는 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어떤 대화가 좀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게 이제 오전에 정상회담을 100분 정도 하고 네. 그리고 오전 정상회담이 끝나서 오찬을 가기 전에 양 정상의 표정이나 말들이 워딩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그렇죠. 굉장히 회담이 잘 된 것들을 직감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았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실은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늦춰져서 양 정상이 만나서 기념식소하고 도보다리를 다녀왔는데 도보다리에서 앉아서 그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나누는 걸 보면서 그리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좀 다정다감하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실장님 말씀처럼 양 정상 간의 유대 관계가 굉장히 깊어진 것 같다.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양 정상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더 자주 통화하고 더 자주 만나기로 했고 남북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고 한반도의 평화를 더 공고히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유대관계 이번에 만들어진 유대관계가 앞으로 더욱더 탄탄해질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 이제 제 상상력을 동원하면은 네. 우리 이번에 이제가 합의 남북 간에 또 뭐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있었던 주요 세 가지 큰 의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아마 미리 이 충분한 이게 서로 간에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사전 조율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이 되어서 그것이 사실은 이렇게 잘 짜여진 이 합의서에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아마 우리 문제보다는 앞으로 있을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한 수 어떻게 보면 지도 내지는 자기가 우리 대통령께서 본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방식이라든지 뭐 미북 아무래도 회담을 먼저 한번 대화를 해봤을 거니까. 그렇죠. 네.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 평소 생각했던 참고 사항들을 자연스럽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는가. 주로 제가 볼 때 물론 두 분이 뭐 서로 주고받고는 했습니다만은 주로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런 대화가 오가지 않았겠나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래도 뭐 오늘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거라고 한다면 바로 합의문, 선언문, 그렇죠. 판문점 선언이었습니다. 보면 이제 제목이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인데 물론 세 가지가 가장 다 중요하겠지만 이 중에 가장 어디에 방점이 좀 찍혔다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사실 그 한반도의 평화 번영이란 표현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거나 생소한 게 아닙니다. 그 이 오늘 판문점 선언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2007년 14 정상 선언 같은 경우에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평화 번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설지는 않은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통일이란 표현이 정상 이 판문점 선언 제목에 들어간 것 자체가 네.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6.15 공동선언 같은 경우에도 제목 자체는 남북 공동선언이었거든요. 그 안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표방했던 낮은 그 연합 제안과
북쪽에서 얘기하고 있던 낮은 단계 연방 제한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네. 그런 방향에서 이제 통일을 지향하기로 했다. 이렇게 합의해서 국내외적으로도 논란이 조금 됐었는데 사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통일에 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 담기거나 아니면 표면적으로 두드러지게 담기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에도 안에 내용들을 찬찬히 뜯어보면 사실 교류협력이나 한반도 평화나 이런 평화와 번영에 관한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지 네. 통일을 담아낼 수 있는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들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 통일이란 표현을 판문점 선언 제목에 넣었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북한이 그동안 지향해 왔던 통일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돌려서 말씀을 하셨죠. 자신의 꿈이 이제 백두산과 이 개마고원 트레킹인데 퇴임 후에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것도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모두 함께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답은 조금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긴 겨울과 이별하는 날이었고 봄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이 계속 진행돼서 좀 더 좋은 시기가 올 건데 문제는 장애물이라는 것도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장애물도 함께 이겨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만찬에 대한 답사를 하게 됐습니다. 장 실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는 일관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와가지고 방명록에 사인을 했을 때 첫 메시지가 새로운 역사를 쓰자. 네. 새로운 역사를 쓰자. 되돌리지 말자. 대길의 역사를 종식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새로운 어떤 남북 관계의 장이 열리니 다시 과거같이 대결과 반목, 분열과 어떤 대치의 어떤 그 시기로부터 새로운 어떤 이 평화의 시대를 갖다가 함께 열어가고 이거는 되돌리지 말자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본인이 저런 이 만찬사를 통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국민과 세계 본인의 그런 메시지를 갖다가 이렇게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요. 그 부분 잠깐 여기까지 듣고 다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교수님께서는 만찬사와 답사를 어떻게 보셨는지? 예, 앵커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평소의 화법 그대로 직설적이지 않으면서 굉장히 부드럽고 약간 애둘러서 표현하면서도 할 말씀은 다 하시는 그러면서도 이제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평화를 강조하신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의미 전달이 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드러났던 성격이나 아니면 오늘 실장님 말씀처럼 오늘 아침부터 계속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만찬에서 건배를 제의하면서 이제 건배사를 통해서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잘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찬의 모습은 계속 아직까지는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들어온 대로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이야기가 이번에 이제 선언문이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다라고 돼 있다고 했는데 장 교수께서는 이 통일에 대한 방점을 조금 더 찍어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 이번 선언문을 통해서 많이 강조가 된 걸로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는데 역시 이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과거 두 차례하고 차이가 있다면은 이 수행은의 면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북핵 문제로 지금 촉발된 국면을 갖다가 새로운 어떤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안보 회담이고 가장 이 관심을 끄는 것이 과연 비핵화에 대한 이 어떤 정도의 합의를 도출할 것인가. 네. 어제 이제 임종석 준비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가 나오면은 성공할 것이다. 또 강경화 외무부 장관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 자체가 이 문서로 남는 그런 선언문이 된다면 이번 회담은
성공적인 회담으로 기록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외신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는 이제 사전에 어느 정도 상당한 남북 간의 합의가 사실은 도출이 돼 있던 것 같아요. 어제 지금까지 이제 다시 복귀를 해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내용도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라고 나왔단 말이죠. 딱. 그렇죠. 예. 이제 그 결과를 보니까 이게 미리가 합의가 됐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는 있는데 그 문구를 자세히 이제 그 보면은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 제가 볼 때 이 표현 자체는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다. 네. 예. 특히 이제 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표현을 남북 간에 합의될 수 있게끔 도출했던 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정부 노력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아쉬웠던 것은 그 뒷줄을 보면은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사실은 이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위해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또는 뭐 이런 나간다, 뭐 이런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확인하였다라는 표현 자체가 기대보다는 역시 조금 못 미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줄에 보면은 각기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이거는 양쪽에서 볼 때 우리가 선의로 해석을 하면은 비핵화를 위해서 이거는 이제 이런 노력을 해나갔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반면 네. 또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이 문구를 들여다보면은 이것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사실은 대단히 많은 그런 합의문이에요. 그래서 우선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일단은 이렇게라도 합의를 이뤘다는 것은 미북 회담을 앞두고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미북 회담이 가면은 보다 진전된 그런 입장이 더 나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예. 완전한 비핵화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예, 저도 비슷하게는 보고 있는데 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이 남아 있는 상태고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남북 간의 현안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북한이 미국과의 해결을 원하는 현안이기 때문에 사실 남북한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 비핵화와 관련된 것들을 완결짓고 가기는 원래부터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정도로 일단 중간 정거장 역할을 하면서 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무언가 대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지도 남겨두고 또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건도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수가 얽혀 있는 다목적 포석이 깔린 내용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또 한 가지가 이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겠다라는 부분이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뭐 장성급 군사회담이 진행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뭐 이런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우리가 그 두 번째 큰 이항의 네. 2항 보면은 남과 북은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고 뭐 쭉쭉 나가는데 네. 이거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 북한이 이 서해의 북방 한계선을 인정한 적이 사실 없습니다. 예. 서해상에서의 모든 군사적 충돌과 문제는 북방 한계선의 불인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 합의문에 이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라는 표현은 이거는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갖다가 서해 북방 한계선 자체를 인정하고 거기서 평화 수역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과거 17선언 때 이제 11년 전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때 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회담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김장수 당시 국방부 장관이 평양을 갔습니다. 국방부 장관 회담을 해서 그때도 문제가 됐던 것이 이 북방 한계선 문제였어요. 사실은 이 끝나고 나서도 뭐 우리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해석을 둘러싸고 그리고 그때 이제 북측이 요구했던 것은 여전히 북방 한계선의 인정이 아니고 북측이 얘기하는 뭐 군사 수역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의료 구역을 만들자 하는 그런 주장해가지고 우리는 북방 한계선을 인정하지 않으면 회담 자체에 응할 수 없다 해가지고 사실은 뭐 결렬이 됐던 그런 상황까지도 갔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럼 이 북방 한계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북방 한계선을 인정하고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롭게 다시 논의를 해야 인정을 되는 한 걸로 봐야지 그렇죠. 아, 지금은 그렇죠. 일단 이 표현 자체는 그거는 대단한 성과고 거기서 평화 수역을 수역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네. 예를 들어서 북방 한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등거리 등면적의 이 평화 이 수역을 만들어서 공동구역을 만든다면은 뭐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수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졌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북한의 진일보한 이런 입장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더 진척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하는 점에서 저는 사실은 뭐 여기서는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데 네. 요거는 대단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우선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죠. 예. 여하튼 이제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완화가 확실히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네요. 예, 아무래도 지금 우리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에 나가기 전에 밝혔던 3대 의제가 비핵화,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합의문 나온 것들 판문점 선언 나온 걸 보면 제일 큰 게 남북관계고요. 1항이 그다음에 두 번째 항이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 전쟁 위험 해소 이런 내용이고 3항이 평화체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은 3항인 평화체제에 합의 사항으로 네. 4항으로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의도했던 중요한 세 가지 의제들이 모두 다 골고루 이 판문점 선언에 잘 담겼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남북 관계와 첨예한 이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 그리고 평화 체제에 모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군사적인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전쟁의 가능성이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판문점 선언 그리고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처럼 이전에 있었던 양측 간의 합의들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잘 이행해 나가고 지켜 나가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가 더욱더 공고해질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위험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예. 그렇게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있는 게 이제 남북의 공동 연락 사무소를 개성적에 만드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은 뭐 공동 연락 사무소라고는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협력이 또 강화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아직까지는 국제사회 대북제재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에 맞춰서 이제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는 데 따라서 국제사회 대북제재도 단계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남북한 사이의 경제적인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시 단계적으로 재개가 될 텐데요. 일단은 그런 것들의 필요성을 충분히 양쪽이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개성에서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남북 교류협력 협의사무소를 운영했던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재가동도 충분히 염두에 둔 조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남북한 당국자들이 함께 상주하는 공동연락사무소를 만든다는 건 판문점에도 사실 직통전화가 있고 양쪽이 각각 연락사무소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계속 교신이 이루어지다가 남북관계가 안 좋을 때는 한쪽에서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단절됐던 경험들이 많은데 우리 쪽에서 개성으로 들어가서 우리 쪽 인원들이 개성에 들어가서 그런 연락 업무를 우리 정부와 계속 취한다면 그쪽에서 우리 쪽 당국자들을 내쫓거나 하지 않는 이상 이 기능은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남북 관계가 조금 더 탄탄해지고 신뢰가 굳어지고 제도화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조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장 실장님께는 끝으로 이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선언문에서 1번의 1항 보면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 이건 많이 들었던 내용이긴 한데 이 부분이 이제 좀 가장 먼저 나왔다는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이제 남북 회담의 정상회담 거의 이 모든 정상회담에 가장 우선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나오던 얘기. 예, 이게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일단은 결정하자. 또 우리 대통령께서도 처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유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 힘으로 이끌고 주변국을 끌고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예전에 운전자로 나온 비슷한 그런 내용이죠. 어쨌든 하여간 이 남북 문제를 일차적으로 우리가 주도를 하고 그 주도한 남북이 동력이 되어서 주변국의 남북 문제를 갖다가 이끌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그 국민과 민족의 입장에서는 자주 정신의 발현이기 때문에 네. 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우선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야기를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장철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